이 와중에 이제 여의도 정치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정계 개편 얘기가 이제 굉장히 뜨거워졌는데, 이 의원님, 일단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그 뉴스 테마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태경, 이준석 최고위원 같이 이제 지도부 내에서 지도부 총사퇴하자, 보궐선거 이제 책임지자, 이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연판장 얘기까지 나오고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손학규 대표가 추석 때까지 10%? 아니면 물러나겠다 얘기했는데 이건 지금 아직 많이 남은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어떤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당내 이제 갈등이 있고요. 네. 그것이 더 이제 확산이 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국민의당 쪽에 이제 위원장 입장에서 이번 주에 또 실제로 한번 다 모여서 다시 한번 이제 토론이나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있고 네네. 거기에 아마 중론이 모아지면 그러한 의견들이 또 독일에 계신 안철수 대표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이 손 대표님께서 물러나시고 안 물러나시고 이걸 떠나서 현재 이 당내 갈등 심화나 어떤 그 리더십 이런 훼손 문제는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손 대표님께서 오늘 추석 때까지 10%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이 10%가 정당의 목표라면 저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하고 정말 그렇군요. 그런 목표를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난센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손 대표님도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그냥 사퇴를 그냥 결단하시든지 책임지자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푸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러면 전 당원한테 그러면 내 재신임을 묻겠다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저런 거는 저는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는 거죠.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안철수 전 대표 지금 유럽에 있는데요. 이태규 의원님 통해 가지고 손학규 대표에게 뜻을 전달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전달했습니까? 그런 말씀은 없으셨고요. 예, 그냥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당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연락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 당내 문제에 조금 관심을 갖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하시는 건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혀 지금 입장이 없다 지금, 이렇게 보고. 아니 일단 여기에 이쪽에 이제 당원들이나 이쪽에 총론 이렇게 좀 중지를 모아지면 거기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판단하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 독일로 공부하시는 분한테 자꾸 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 이런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공부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않다고 보고 다만 바닥에서는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이 사실 여기에 대주주가 안철수 전 대표하고 유승민 전 대표인데 두 분이 통합한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손잡고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두 분이 다시 힘을 합쳐가지고 통합의 명분과 정신을 되살려서 당을 재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바닥의 여론들이 이제 깔려 있는 거죠 지금. 호남계 통합론, 제3지대론 이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 쪽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번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호남 민심은 정말 중요하게 저희도 보고 있고 사실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수도권, 호남, 충청 이런 곳에서는 높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이런 데서 의원들이 또 총선이 1년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여당이 그런데 끼어들면은 별로 좋을 거는 없고요. 지금은 그런데 관여할 상황이나 여건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시하고 있다 정도. 저희는 보고 호남의 민심에도 지지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잠깐 하고 이 순서를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미국 갔다 왔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지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동안 이제 정부가 들어와서 한반도 긴장이 엄청나게 완화됐고 그런 데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핵실험, 미사일 실험 하나도 없는데 다만 이게 길게 보고 가야 되는 건데 하노이 회담 이후로 비관론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미국이나 북한 내에서 또 강경파들이 득세하게 되면 또 과거를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측 다 계속 협상할 생각이 있고 어떻게든지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번에 무슨 구체적인 공동 성명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하는 면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노딜이었다 이렇게 그렇지만 이 과정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북한 분명히 이 평화 체제에서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양쪽을 붙들고 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의 끈을 이어가고 있는 역할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 정도? 그럽니까? 더 나올 만한 것들은 없었습니까? 이태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회담?
글쎄 뭐 하노이 그 북미회담 결렬 이후에 어떤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사실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성과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조기 수학론 또 그 굿이너프 딜 이런 부분인데 전혀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미국의 기존 입장이 재확인되는 상태로 저는 돌아왔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또 대통령께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서 이후에 지금 북한도 일단 노선 수정이 없다는 거고 미국도 노선 수정이 없다면 결국 이제 다음에 그런데 양측이 또 대화 의지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어쨌든 절충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부의 지금 어떤 그 해안 노력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대북 특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럼 가야 된다. 필요성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예. 갈지 안 갈지 이게 시기상으로 맞느냐 이런 문제들 좀 있습니다. 지금 뭐 순방 기간 동안에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북한과의 대화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북한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발언이 나왔는데 네, 나왔죠.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는 큰 기대 안 할 때 이렇게 덕담을 해줄 때도 있고 사실은 자기들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는 그런 얘기를 못 할 때도 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 문제나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끊임없이 그렇게 어려울 때 얘기를 들어주고 제안도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특사 파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점은 언제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빠른 시간 내에 보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위원장 발언 아까 뭐 잠깐 언급을 하셨으니까요. 어제 그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굉장히 시정연설도 굉장히 오랜만에 한 20몇 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남측 당국이 오지랖 넓게 중재자, 촉진자 행세하지 말고 당사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무례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의 어떤 의중을 보자면 할 수 있는 거, 남측이 할 수 있는 거,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예를 들면 이제 경제 협력 같은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좀 해달라 이런 요청 아니겠습니까? 뭐 만약에 이제 그런 취지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했다면 저는 이제 그 내부 단속용 정치적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그걸 기대했다면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대화 의지가 있으면 저는 이 부분을 이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어떤 가치와 인식 그리고 미국의 입장을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우리 정부가 지금 금강산이나 지금 개성공단이나 이런 부분을 제기한다면 이건 유엔 안보리 제재 그 결의 위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고 또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빤히 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요구한다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조금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드리는 처한 거죠. 현실을 잘 이해를 잘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국제사회에서 본인들이 지금 북한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저는 냉정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으로 비핵화 의지가 있고 또 정상국가로 나가려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데 이런 입장은 아직까지는 저는 정치적인 걸로 조금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건 이후에 특사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내용이라든가 이후에 그 북한과 미국의 어떤 정상회담 과정을 보게 되면 여기에 진정성을 저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시간을 마련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